바로 사흘 전인 2월 1일,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에서 50개국이 넘는 나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JD 벤즈 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원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간단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은 시장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2월 3일 아침 은 가격이 온스당 121달러에서 78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단 15시간 만에 37%가 증발했습니다. 언론은 이걸 시장 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산업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50개국 회의와 은 가격 폭락. 이 둘의 타이밍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2008년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3월, 은 가격은 온스당 18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언론은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은 가격은 4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70%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은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폭락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은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폭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은 가격이 반드시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5가지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얼마나 오를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폭등 신호는 바로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불균형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은 광산에서 생산되는 양은 연간 약 8억 온스입니다. 그런데 산업용 수요만 6억 온스가 넘습니다.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합치면 총 수요는 10억 온스를 초과합니다. 매년 2억 온스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부족분은 어디서 메울까요? 재활용과 재고에서 가져옵니다. 문제는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런던과 뉴욕의 금속 거래소 창고를 보십시오. 2021년에는 3억 온스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1억 온스도 안 남았습니다. 3년 만에 60% 이상 사라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5천만 온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 중반이면 거래소 창고가 완전히 텅 빌 겁니다. 창고가 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물 시장이 붕괴합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는 실물보다 수백 배 많은 종이 계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보유자들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면 줄 물건이 없습니다.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1979년 헌트 형제 사건을 아십니까? 넬슨 헌트와 윌리엄 헌트 형제가 은 시장을 코너링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실물 은을 대량으로 매집했습니다. 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은 가격은 1년 만에 6달러에서 5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800% 상승이었습니다. 당시 거래소와 정부는 급하게 개입했습니다. 증거금을 대폭 올렸고 헌트 형제를 파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은을 사들이는 건 개인이 아닙니다. 국가들입니다. 미국 국방부, 중국 정부, 인도 중앙은행, 이들은 헌트 형제처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폭등 신호는 산업 수요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차세대 태양광 패널, 탑콘 기술을 아십니까? 이 패널은 기존 패널보다 효율이 20% 높습니다. 하지만 은 소모량은 50% 더 많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태양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3,9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유럽연합은 그린딜로 1조 달러를 투자합니다. 중국은 2025년 한 해에만 태양광 패널 설치 용량을 210기가와트 늘렸습니다. 이게 은 시장에 무슨 의미일까요? 2025년 태양광 산업의 은 수요는
1억 6천만 온스였습니다. 2030년에는 3억 온스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 오지 전자기기, 의료 장비까지 더하면 탄업용은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정체돼 있는데 수요만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넘치면 가격은 오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은시장은 이 원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힘은 강해집니다. 지금은 시장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세 번째 폭등 신호는 정제 능력의 지정학적 집중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전 세계는 정제와 재련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광석을 캐는 건 여러 나라에서 합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 폴란드, 러시아, 칠레 등등. 하지만 그 광석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속으로 만드는 건 대부분 중국에서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이 지난 20년간 전략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정제는 돈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이 심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더럽고 힘든 일을 중국에 맡기는 게 더 싸고 편했습니다. 결과는 중국이 전 세계엔 공급망에 목줄을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런던이나 뉴욕보다 15%나 높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중국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환경 규제 강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비축입니다. 중국은 미래에 은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겁니다. 미국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1일 워싱턴에서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모인 겁니다. 그날 회의의 진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중국 없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가격 하한선 설정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은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자국에서 광산을 개발하고 정제 공장을 지을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정제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부지 선정, 환경 영향 평가, 주민 동의, 건설, 시운전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계속 목줄을 쥐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줄은 점점 더 조여질 겁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대안은 없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폭등 신호는 통화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달러의 세계 준비금 점유율은 지난 20년간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2000년에는 71%였습니다. 지금은 58%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가 달러만 믿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준비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유로, 위안화, 엔화, 파운드, 그리고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도 분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묶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러를 보유해도 정치적 이유로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이 그 대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는 중앙은행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실물입니다. 동결시킬 수도 없고 인쇄해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가 급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 차례입니다. 은은 금보다 산업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비축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귀금속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때 금은 35달러에서 80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은은 2달러에서 50달러로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은 600달러에서 1900달러로 올랐습니다. 은은 9달러에서 49달러로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단급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과 은은 반드시 재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폭등 신호는 가장 직접적입니다. 바로 정부들의 전략적 비축 경쟁입니다. 2026년 2월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알려졌습니다. 프로젝트 볼트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수억 온스의 은을 국방 전략 비축 물자로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국방부가 은을 비축할까요? 은이 없으면 현대 무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밀 유도칩, 군사위성의 태양 전지 패널, 잠수함의 은하연 배터리, 전투기의 전자장비 모두 은이 필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6년 보고서에서 은을 대체 불가능한 전략 물자로 분류했습니다. 금은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이 없으면 미군은 6주 안에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필사적으로 은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래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목표로 하는 비축량은 최소 5억 온스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5억 온스, 러시아, 인도, 유럽까지 합치면 최소 15억 온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연간 은 생산량이 8억 온스입니다. 정부들의 비축 수요만으로도 2년치 생산량을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여기에 산업 수요 6억 온스, 투자 수요 2억 온스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겁니다. 가격을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얼마나 오를까요? 타이밍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거래소 재고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2027년 중반이면 런던과 뉴욕 거래소의 은 재고가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이 첫 번째 폭발 지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금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가 시작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갑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2026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중국의 수출 정책입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순간 서방 시장에서는 공급 공황이 시작될 겁니다. 가격은 단숨에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종합하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은 가격은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마지막 진입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은 가격은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폭등할 겁니다. 거래소 재고 고갈과 금리 인하가 겹치는 시기입니다. 2029년부터 2030년까지 만약 지정학적 위기나 통화 시스템 붕괴가 발생한다면 은 가격은 5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80년 은 가격을 보십시오. 당시 은은 온스당 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50달러를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약 160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1980년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시에는 공급 여력이 있었습니다. 광산들이 가격이 오르자 생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광산들이 전력을 다해도 공급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채굴 가능한 고품위 광석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산업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태양광도 없었고 전기차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첨단 산업이 은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에는 정부들이 전략 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은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1980년보다 폭등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300달러도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물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종이 은이 아니라 실물 은입니다. 선물 계약이나 ETF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쥘 수 있는 은괴나 은화를 사십시오. 왜일까요?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 종이 계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ETF가 실물 인도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다릅니다. 금고에 보관된 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정부가 동결시켜도, 거래소가 파산해도 여러분의 은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78달러도 1년 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싼 가격이었다고 느껴질 겁니다. 타이밍을 맞추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분할 매수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씩 꾸준히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십시오. 중간에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60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공포에 질려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사들일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폭등장은 항상 절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모두가 손절할 때,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열광할 때, 모두가 사들일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적정 비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전 재산을 은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비율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입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10%, 공격적인 사람은 2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은이 폭등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크게 늘어날 겁니다. 만약 은이 $300까지 오른다면 지금 투자한 돈의 4배가 됩니다. 전체 자산의 10%만 투자해도 총 자산이 30%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은이 더 떨어진다면 손실은 전체 자산의 일부에 그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목표 가격을 정하라는 겁니다. 언제 팔 것인지 미리 계획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유은의 3분의 1은 $200에 팔고 3분의 1은 $300에 팔고 나머지 3분의 1은 영구 보유. 이렇게 하면 수익도 실현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욕심을 부리다가 정점을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100에 샀던 은이 $300가 됐는데 $500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100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십시오. 3배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2008년 은이 $18였을 때 누가 3년 후 $49가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1970년대 금이 $35였을 때 누가 10년 후 $800가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절망할 때 담대하게 샀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2026년 지금 똑같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 가격은 $78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공급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제 능력은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소마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전략 비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역사상 유례없는 폭등을 향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구조적 필연입니다. 3년 후 은 가격이 $300를 넘어설 때 여러분은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 하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준비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용기를 냈길 정말 잘했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왜 안 샀을까? 기회가 코앞에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